네, 안녕하세요. 예. 네, 99강입니다. 네, 그림 문자 99강. 네, 이제 9인데 흠자와 기자인데 이제 앞에 문장이 길기 때문에 잘랐습니다. 그래서 마실흠 아니면은 목멜기 이런 자인데 두 글자는 같이 이제 녹음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양은 다른데 이 두 글자는 소전체로 보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뭐냐면은 두 모양이 뒤집어진 모양이에요. 반대로. 그래서 밑에는 아직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않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본뜬 거고요. 위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기 할 때 배웠거든요. 기. 그러니까 구름이 기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했는데 이거는 이런 글자로 발전한 거고 이거는 이런 글자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품음 또는 목멜기는 하품이라는 거는 하품을 하려면은 입을 열고 해야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입이 열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멜기는 입이 닫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품은 하품 하나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입이 열렸을 때 나오는 현상. 그 다음에 목멜기는 입이 닫혔을 때 나오는 현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품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을 벌려 하품하는 모양이다. 근데 하품을 하면 뭐가 나온다? 기가 나온다. 그다음에 사람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입을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원문으로 하면 장구 기호야 상기 종인 상출지형.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이해하시려면은 한자에 대한 또는 한문에 대한 이해가 상당 수준 올라간 다음에 읽으시면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읽으면 위에는 한자고 아래는 한글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제 줄여서 그냥 입을 벌려 하품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을 열면은 이제 입을 열린 상태에서 나오는 한자들이 있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마시름이에요. 음식을 먹으려면 입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실 음이니까 물을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을 마시는데 먹을 음, 그러니까 마실 음도 되지만 먹을 음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밥식을 더해서 밥을 먹는데 이제 독도 먹을 수 있고 식도 먹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입을 벌린 상태에서 나타나는 글자의 형상입니다. 이 하품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더 나가서요. 마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시는 거는 입속으로 입을 벌려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건데 입을 벌려서 입에서 나오는 것도 있죠. 그러려면은 불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입인데 입을 부르는 거예요. 후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입에서 후하고 부르면 나오는 게 옛날 사람들은 기가 나온다고 보는 거죠. 전부 다. 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감이죠. 신체로도 느끼고 눈, 코, 입, 귀 이런 걸로도 다 느끼지만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은 기가 센 사람이다. 그 다음에 목소리가 우렁차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느끼고요. 말하는 게 힘도 없고 비리비리하면은 저 사람은 아픈 모습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없지만은 하여튼 기를 표현하는 그 문자로 이게 이제 입을 연관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교재에는 마시름하고 불치 두 자만 있지만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얼음빙자를 이렇게 넣죠. 예, 차자가 되죠. 1차, 2차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서 부스를 붙이면서 차례 차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근데 차례 차자인데 재밌는 거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건 물 숫자를 붙일 때예요. 이렇게 하면. 예. 물하고 얼음, 이 두 개면 얼음이고요. 세 개면 물이거든요. 그러면 요게 되면은 침선이에요. 그러니까 입에 뭐가 고여요? 침이 고인다는 거죠. 자, 우리 몸에는 우리 몸에 있는 조직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눈에는 눈물샘이 나오고요. 입에는 침샘이 있는 거예요. 입에 침샘이 없으면 입이 마르잖아요. 그것도 병이 됩니다. 그리고 침이 없으면은 혀하고 입이 다 달라붙어요.
네, 그러니까 쩍쩍 붙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침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요즘은 볼 게 하도 많이 보는데 과학 핸드폰 같은 걸 많이 보니까 눈물샘이 마르잖아요. 그래서 눈물샘을 넣느라고 다들 안약이에요, 눈물샘을 많이 넣잖아요. 왜? 눈을 하도 많이 쓰니까 말하자면 눈물이 마르는 거죠. 왜? 안 봐도 돼야 되는데 보여야 될 게 하도 말라요. 그러니까 눈을 마르게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침샘이에요. 입에서 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입이 침이 줄줄 흐르면 안 되죠. 여기다가 밑에다가 그릇명자를 하나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수가 물수, 입 벌릴 흠 또는 하품흠, 그 다음에 그릇명 하면은 그릇 안에 있는 걸 보고 침을 질질 흐르는 거죠. 그거는 그릇 안에 먹고 싶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그걸 먹고 싶어서 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어떤 상상이나 아니면 뭘 했을 때 먹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은 침이 고이죠. 예, 그리고 그거는 냄새로 맡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글자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릇 안에서 있는데 침을 질질 흘리는 거는 흠칠도예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든 건 아니죠. 그리고 여기다가 적을 하면은 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칠도, 예, 흠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개패죠. 조개패를, 그러니까 재물을, 무기를 갖고 탈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이라는 말은 결국은 뭐예요? 그릇 안에 있는 거를 침을 질질 흘리고 재물을 무기로 갖고 탈취하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탈취하면 안 되죠. 재물을.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차자를 할 때 여기에 또 조개패를 하면 뭐냐면은 뭐예요? 자본 자자가 되죠. 예, 또는 패물 자자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건 아직 나온 글자는 아니지만 자본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얼어붙는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 하품음자에서는 이렇게 단어가 많이 확장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품의 반대자는 목멜기죠. 목멜기라는 거는 말하자면 입이 닫힌 거예요. 자, 부스를 할 때 부스는 없을무 또는 이미 기예요. 이미 먹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요런 없을무자를 쓸 때 요 글자를 쓰거든요. 자, 이거는 부스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스는 그 한자를 알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스를 가지고 지금은 찾는 게 아니죠. 왜?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는데 한자를 그리면은 글자가 나옵니다. 근데 부스를 갖고 부스로 된 한자 자전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거나 학문을 하는 분들은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부수를 찾아가는 방법보다 그 부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음식이 길을 막아 숨을 쉴 수 없는 것이며 흠의 반대이다. 정확히 돼 있죠? 그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 역, 기, 불득, 치, 식, 왈, 기, 종, 반, 흠. 이게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본을 정확하게 다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렇게 원본을 올려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글자를 알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유튜브를 보시고 난 다음에 원본을 확인해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유튜브에서 보면 원본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 공부하는 확장을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하품음, 입 벌릴 흠 또는 목멜기 이런 거는 입이 열려 있고 입이 닫혀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단어가 이제 다른 부수를 함으로 인해서 단어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말하자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두 글자를 비유해서 이제 저기 공부를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동몽 말하자면 하나 더 배웠으니까 경몽 오늘도 1일 유학했습니다.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